이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주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양식당의 딱이다. 얼른 모셔야겠다 해서 더 뜨기 전에 빨리 모셔왔습니다. 이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연 크리에이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연님 채널을 보면서 여러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에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다. 나만 알고 싶은데 더 뜨면 안 되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정말 웃겼던 게 재밌었던 게 스타벅스가 놓친 큰 별이다. 그래서 벅스가 됐다 그랬죠. 스타를 잃어서. 이연님 좀 자기소개 직접 해주세요.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도 그리고 유튜브도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제 명함을 만들면서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쓰면 좋을까 했는데 일부러 그냥 약간 옛날부터 추구했던 저의 썼어요? 멋짐이 약간 이름만 쓰는 거거든요. 이름만 써서 야 진짜 멋있다. 나야.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이연이다. 맞아요. 개간지. 저는 이연이고요. 네. 이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연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가 아는 나를 잘 알아야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연님은 자신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순간도 있고 망설이는 순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책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프리랜서로 지내고 계신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셨고 또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애초에 저는 사실 처음에 입사를 할 때부터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24살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때부터 사실 회사를 몇 달 안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6년 다녔죠. 회사에 오래 품겨져 있었죠. 이게 안 되겠더라고. 약간 1, 2년 차에는 고민을 했던 약간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3, 4년 차 여기에 평생 붙어있고 싶다. 그다음부터 이제 오래 가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를 나가는 게 되게 그러면 힘든 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불행은 또 겹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몸도 안 좋았고 정신 건강도 안 좋았고 그리고 그때 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연애도 안 좋았고 그냥 제 삶의 악재가 다 겹쳤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선 그냥 생활이 안 되겠다 해서 퇴사를 했고 마침 그냥 그런 약간 야망과 패기가 있었어서 계속 프리랜서 일은 했었거든요. 그게 이어져서 1년 동안 제가 프리랜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직장 나와서 1년간 프리랜서.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나는 또 준비가 덜 됐다 해서 이제 겸허히 취업 준비를 했고 유튜브는 진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뜰 생각 없이 원래 이것저것 버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버리는 일 중에 하나? 이거 정말 팔로워 한 1000명만 돼도 나는 행복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좋은 일도 겹쳐서 일어나요. 맞아. 진짜 공감. 그쵸? 네. 취업 합격이랑 유튜브 떡상이랑 겹친 거예요. 하루만 전에 대박 나면 내가 이거 취업 이거라도 물을 텐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떡상. 입사 날짜에 떡상. 대박. 그래가지고 너무 배부르잖아요. 유튜브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회사도 손을 내밀어 줬고 고민이 많았는데 유튜브와 스타벅스 회사 다니는 거 약간 병행을 했죠. 그리고 퇴사를 해서 지금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 나온 지는 지금 몇 개월? 지금 아가 다시 한 3개월? 2, 3개월? 예. 진짜 이제 갓 프리 시장으로 나왔는데 엄청 일이 많죠? 맞아요. 이야. 그럴 줄 알았지. 구독자가 확 늘었던 날에 대해서 아까 좀 더 네.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도 기대를 안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창작이나 우리가 도전하는 일들이 사실 기대 없이 했을 때 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너무 큰데 기대가 없으면 이것저것 도전해 볼 수 있고 도전의 양이 늘어나면서 결국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누가 이제 트위터에 그 영상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거 했는데 그게 이제 막 RT가 막 되면서 그 영상 제목이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10가지 방법. 정말 좋더라고요, 봤는데. 근데 네. 너무 그걸 기대를 안 하고서 목도 쉬었는데 그냥 찍었거든요. 양식당도 대충 한번 만듭시다. 주중에는 직장인, 주말엔 유튜버. 이거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일상 루틴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일이 적을 때 더 불안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뭔가가 비어있을 때 우울해져. 내가 왜 하루를 공쳤지? 오늘은 왜 이렇게 살았나? 나 원래 멋진 사람이었는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해냈을 때 피곤함도 크지만 그걸 해냈다라는 성취를 되게 크게 느껴서 그게 약간 성취에 대한 중독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저 좋자고 한 일들이고 거기서 만족을 많이 느껴서 그게 그냥 계속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누군가는 주말에도 못 쉬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는 거니까 저도 진짜 너무 공감하는 바예요. 근데 이현님의 그 영상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노력의 원동력 따로 있는 대신에 그냥 매일의 성실함이 있었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아주 명언을 또 남겼습니다. 이거 어서 주워 들은 거 아니죠? 본인이 한 거 맞죠? 왜 이렇게 멋있는 척했을까? 이현님이 정말 지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나아가는 원동력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백하자면 저는 이게 저만 제 인생의 24시간을 알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살지 않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 그거를 계속 했을 때 그 좋은 느낌에 대한 중독? 멋진지도 모르겠는데 멋진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현님만의 팁이나 그런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작에 진짜 두려움에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리고 있는 일들이 많기도 한데 애초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할까 봐 시작을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전문 분야에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건 잘할 수밖에 없고 뭐 잘해야 하지만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맞아요. 찾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되는 분야들. 네. 그럴 때 되게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못하는 거 와중에도 꽤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 저는 제가 말하기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해본 거죠. 내가 초보 유튜버인데 잘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말고 그냥 해봐라 그죠. 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못하는 거 봤을 때 왠지 부끄럽고 왠지 나 망한 거 같고 괜히 막 또 위축되고 내가 뭘 한다고 막 이런 과정 이현님도 그런 순간 있어요? 그거를 다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숨어서 이것저것 재밌는 걸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지만 동시에 저만의 비밀을 갖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내밀함이 사람의 깊이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걸 일일이 다 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뭐 못하면 뭐 비밀로 하면 그쵸. 되지. 그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현님도 어쨌든 굉장히 실패해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바시 강연에서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도. 나를 너무 생각보다 높게 본 것도 있어요. 허상도 있어서 그거를 깨달을 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닌 인간이었는데 패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여겼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지금이 되어서는 그거를 확인한 게 좀 다행이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 됐는데 그때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저를 약간 일으켰던 게 의외로 약간 책이랑 그림이었어요. 그림, 일단 왜 책이었냐면 책. 그냥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게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남을 잘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거라는 기대가 좀 없어서. 맞아. 근데 책은 어쨌거나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안 좋아했던 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가치를 알아라. 이런 책들을 안 좋아했어요. 약간 그래서, 좀 뻔한 말.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봤는데 역시 도움이 안 됐다. 역시 도움이 안 됐고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게 그냥 잘 씻고 24시간 똑바로 살고 열심히 하고 그냥 제때 자고 네가 제때 밥 먹고 그냥 그것만 해도 너는 기본 이상으로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약간 담담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한테 맞아요. 기대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집에 상비약 두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의 상비약 같은. 네, 오늘 가져오신 책에 그러면 네. 그 힘든 시기나 뭐 이현님을 일으켜 세울 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게 하는 도움이 된 책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종종 있잖아요. 어떻게 프리랜서가 됐어요 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 확신이 필요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나와서도 제가 제 거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책에서 나 너무 궁금하다.
직장인으로서 항상 나의 가치를 생각하고 물론 저는 MBC에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사장님. 그래도 마음가짐만이라도 나는 프리랜서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거든요. 나도 너무 궁금해. 어떤 책이에요? 일단 제가 이거는 퇴사하기 전에 네. 읽었던 책인데 위험한 책이네. 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여러분 아주 책? 창작자로 이끌어버리는 빅매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 자체가 작가인데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소개를 해줘요. 이 책에서? 네. 근데 저는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느낀 게 진리는 보통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말하기나 글쓰기나 뭐 수영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비슷한 진리들을 통용하는데 이것도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창조하는 삶이 창작하는 삶이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러는데 여기서는 하라고, 제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만 다니면은 더 회사에 몰입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 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 특히나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뭐가 있어요? 이게 처음이 진짜 임팩트인데 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강한 호기심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나를 네. 이끄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삶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내 삶에 궁금한 게 더 많다면 많은 멋진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좋았어요. 네. 당신의 예술은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가 없을 뿐더러 중요해질 필요도 없다. 어려운데? 왜냐면은 그 약간 사명감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네. 좋은 글을 써야 한다. 난 좋은 뭔가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한데 이 작가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네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써? 너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써야 그게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책은 저도 꼭 한번 사봐야겠다. 이 진짜 좋아요. 나 퇴사하면 어떡할 거예요? 잘 됐어요. 또 다른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건 저도 읽었던 책이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맞아요. 이 책은 왜 좋으셨던 거예요? 그냥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것들로 비유하고 상상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작가를 하기 이전에 원래 자기 바 같은 거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자기 거를 결국 하고 창작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가야 되는 일인데 그 삶을 이어가는 그런 단단함을 만드는 거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장거리 달리기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뭔가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빅매직은 퇴사하기 전에 어떤 가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건 제가 퇴사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 책들? 프리랜서라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출퇴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현님은 그러면 일상에서 지금 그런 루틴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새내기 프리랜서로서 다 네. 깨지긴 했는데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또 못해도 9시에는 눈을 떠서 아침에 연락이 잘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저녁 작업하는 거에 맞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들렸어.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문장이 어쨌거나 창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쏟아내게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일 순 없어요. 근데 가끔 진짜 뭐 소설 가면은 뭔가 되게 어둡고 유해한 것도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만드는 사람의 멘탈이 되게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몸도 되게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프리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이 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루틴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책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비슷한 관련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에서도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루틴 만들고 경제적인 단단함까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 나옵니다. 멀티플레이어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27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임시의 삶은 없다. 어제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일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지금 임시 삶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단단한 일상 루틴을 만들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책은요. 준비한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 오늘은 이만 쉽니다. 여기 보면 작가 소개가 딱 나와요. 낮에는 파워 직장인,
밤에는 화제의 트위터리안. 그러니까 또 글 쓰는 직장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님은요, 직장이나 일상에서의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을 굉장히 좀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았던 게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불안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나와 마주하는 상대에게도 좀 다정하게 맞아요.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썼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 좀 힘을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아가자. 약간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삶을 지탱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쌓여서 일상을 유지하고 삶을 지탱한다. 하루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이 단 5분이라도 있어야 맞아. 내 일상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너무 공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치약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나의 입속이 시원해지고 막 그런 정말 작은 선택이 모여서 나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이호님이 하는 말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대본을 써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써요. 근데 그 일기를 쓰면서 뭔가 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말하기에도 연결이 되고 표현하는 매체가 진짜 많아요. 뭐 글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혼자 코인 노래방도 가고 혼잣말도 많이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한때 브런치도 했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뭐 표현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그런데 이거를 쏟아내다 보면 또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 쏟으려면 뭔가 채워 넣는 게 있는데 이 채워 넣는 게 그럼 책이라는 건가요? 책도 있지만 네. 약간 의심이랑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심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파헤치게 되고 나만의 답변을 쓰게 되거든요. 차라리 예민한 편이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풍부하게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왜 꼭 그래야 되지? 이거는 왜 저렇게 생겼지? 약간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잖아요. 이연님의 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의문과 호기심과 뭔가 붙드는 힘, 이거라는 딱 생각이 듭니다. 이연님 오늘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잘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연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안을 얻고 있고, 나도 또 이연님처럼 그렇게 내 삶을 잘 이해하고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든 좋아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는 자기 삶의 족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사진이 됐든 일기가 됐든 저는 이제 그림 일기를 썼었는데 그 두려운 게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나? 라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 내가 걸어왔다는 발자국이 보여서 나는 어제보다 한 발자국 나아졌다는 거, 그리고 그게 쌓이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있고 내가 그거를 또 견뎌냈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게 계속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림이든 글이든 그냥 SNS든 뭐라도 오늘 하루 나의 기록을 쓰레기 같은 글이라도 맞아요. 꼭 남겨라 라는 게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닐까 합니다. 연희 오늘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양식당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 또 한번 성공한 유튜버로서. 양식당 네. 야야야 너무 좋친한다. 양식당 네. 화이팅! 몸과 마음의 양식당, 우리 양식이들 양식당 하세요. 양식당 하세요.